법조인들이 얘기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았다고 했다가 몰랐다고 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했다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번복하게 되면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데 이건 결국 치밀한 증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민지숙 기자,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는 오는 토요일 검찰 출석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이 만든 포스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이번이 벌써 5번째 검찰 소환인데요. 네. 오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더군다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가겠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는 거는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날짜가 공교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진술서가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한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채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원래는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맞아요. 알려졌는데요. 이번 내용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또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 기소와 같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는 이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진술서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거? 지금 사실 이 진술을 가지고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요,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았다고 했다가 몰랐다고 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했다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번복하게 되면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데 이건 결국 치밀한 증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단순히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진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그 가운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증거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진술만이 아닌 다양한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9일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잔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하지 않고 힘내시고 떠나셔야 돼요. 이게 사직생이잖아. 진짜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거. 저도 보기 남겼어요. 정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룰을 많이 그려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김준일 에디터, 참 김은경 전 위원장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던지네요. 그러니까 뭐 위로 누구나 할 수 있죠. 위로할 그렇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저 위로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저도 고비를 넘겼어요.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고비가 생긴 거는 본인의 설화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만든 그렇죠. 고비를 본인이 넘겼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시누이가 이제 10년 시부모 모셨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허위다, 실제 모시지 않았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의 위로 방문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민주당이라는 당에 좀 많이 뭐 이렇게요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좀 반성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요,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아니 제가 일만 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권행 대정부 질의당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닥달시켜야 됩니다. 이동석 의원,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재명 대표 단신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어떤 찾긴 찾았는데 그렇게 바라던 목적하고는 좀 다른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저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단식장을 찾은 계기가 이 바로 태영호 의원이 이런 논란으로 이렇게 찾게 된 건데요. 뭐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나선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지금 단식장을 찾아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태영호 의원이 저런 억울한 면이 있으면 제가 볼 땐 태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연대든지 차라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것들이 억울하다.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꼭 남습니다. 단식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항의를 하는 게 좀 좋았겠다 이런 네. 평가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까지 알아봤고요.